안녕하세요. 스카이캐슬TV의 사묘집사 캐치시크릿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고양이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주에 제가 이안이랑 뚜뚜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약제비 포함해서 3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해서 고양이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드디어 이번 달 4월 1일에 만 20세까지 보장되는 캣보험이 출시가 됐다고 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러 갔습니다. 이처럼 기존 펫보험은 가격에 비해 보장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보험사들이 보유한 펫보험 건수가 2638건에 그쳤는데요. 이게 얼마나 작은 수치냐면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지금 키우는 수가 183만 마리라고 했을 때 0.06%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려동물 보험 문화가 일찍 정착된 영국이 20%, 미국이 10%가 넘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왜 이렇게 펫보험에 야박하냐, 그 이유를 일단 알아보면은, 일단은 인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정 피보험자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이고,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등록증이나 마이크로칩 같은 게 많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사례로 비슷하게 생긴 길고양이를 데려와서 이거 내 고양이니까 보상해달라고 우기는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처럼 동물보호법이나 반려동물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일부 몰상식한 야만인 새끼들이 이걸 악용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먹으려는 사례가 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개자식들 이거. 자, 그런데 이제 혜성처럼 작년 10월에 출시된 보험이 있었죠. 이제 메리츠의 페퍼민트라는 보험인데,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로 유명한 동물 훈련사 강우혁 씨가 광고 모델로 선정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펫보험 최초로 만 20세까지 보장되는 장기보험이고, 국가 등록 여부나 마이크로칩 상관관계 삽입과는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강아지는 이제 전부 가입이 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 중요한 거는 시부럴 강아지는 되는데 고양이가 안 돼요. 옆나라 일본은 이미 반려견수를 추가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강아지가 많다 보니까 고양이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츠에다가 제가 정식으로 항의를 했어요. 아무래도 보험왕 출신했다 보니까 좀 힘이 됐었겠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드디어 4월 1일날 드디어 페퍼민트 보험이 캣보험으로 정식 출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 캣보험과 이 페퍼민트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페이지 보시면은 메리츠화재 반려동물 실수 의료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1년 의료비 1000만원 보장, 이거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 다 보장되는 게 아니고 통원비 500, 입원비 500, 각각 500만원씩 보장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수술비 같은 경우는 1일당 최고 200만원 보장이 나와 있는데, 기존 롯데 마이펫보험이 1일당 150만원 보장에 비하면은 50만원이 올라갔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주 아픈 질병도 안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려묘 질병 1순위 설사부터 방광염, 신부전 피부염, 그리고 다빈도 질병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뇨기계 질환이랑 전형성 복막염 같은 경우도 90일이 넘어가면은 보상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만 20세까지 실손 의료비 보장.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보험은 갱신 전에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받으면은 갱신이 안 되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거나 아파도 만 20세까지는 무조건 갱신이 된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노령고양이 사망 원인을 보면은 1위가 신장 비뇨기계 질환이라고 하고요. 2위가 암, 3위가 소화기계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 다 전부 다 보상이 된다고 하니까 200만원 한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오르지 않는 유일한 펫보험. 자, 이게 중요한데, 보통은 보험은 갱신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죠. 근데 이게 롯데 같은 경우는 1년마다 갱신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H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보험료 올라가는 부담을 좀 줄여드릴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일단 고양이들 질병 중에서는 설사가 가장 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설사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전염성 복막염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말했던 매년마다 1000만원 한도의 든든한 의료비 보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1000만원이 아니고 이제 통원비 500, 입원비 500만원이라는 내용이고, 이제 반려동물 양육비 중에서 두 번째로 부담되는 게 병원비라고 하는데, 자, 병원비 보면은 23.9%로 월 평균 25만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죠. 25만원이면은 1년으로 치면은 거의 300만원 꼴인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 메리츠 페퍼민트에서 보험을 가입했을 때 통원 의료비가 한 달에 3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36만원이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부담되는 병원비 때문에 가장 이용해보고 싶은 서비스 1위가 펫보험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거는 좀 구라 같은데. 그래서 펫보험이 기존에 가입하기 전에는 11.4%였다가 이용을 하고 나서는 25%까지 의향이 올라갔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국내 최초 동물병원 자동 청구 내용인데요. 원래 기존의 타보험사들은 동물병원에서 진단서랑 영수증을 받은 다음에 본인이 직접 집에 가가지고 청구를 해야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식이었다면은, 이번에 나온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 카드만 있으면은 동물병원에서 직접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해가지고 지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구조라고 하니까 이제 예전보다는 청구에 대한 불편함이 줄어들었죠.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기본계약과 선택계약 나오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기본계약은 통원 의료비 보장으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계약은 보시면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비 같은 경우는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굳이 가입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 뚜뚜 기준으로 뚜뚜가 이제 만 1살인데 아까 보험료가 한 46,000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통원비가 30,000원 정도 나왔고 이 입원비가 15,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입원 의료비를 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급 금액을 보면은 하루에 15만원,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만원 한도로 나와 있고, 이제 총 한도가 500만원이기 때문에 요 수술이랑 입원을 합친 금액이 500만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보상이 안 된다는 내용이죠. 입원비도 마찬가지예요. 입원 같은 경우는 대신에 입원을 동반한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했을 때만 요 금액이 보상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대신에 입원으로 해서 치료받은 거 500만원, 통원으로 해서 치료받은 거 500이면은 각각 500이 나와요. 그럼 1000만원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가입 조건입니다. 자, 이제 생후 91일부터 만 8세까지 국내 거주하는 고양이라면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일 주의사항은 3개월 이내에 동물병원에서 예방 목적 이외의 진단을 받았거나 계속해서 복용이나 사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병을 진단받거나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되시거나 부담보가 걸릴 수 있으니까 꼭 사진을 보면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자, 보시면은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 일부러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안 좋은 짓을 했을 때는 보상이 안 나간다는 내용이고요. 최초 계약의 보험 개시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그러니까 최초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진단받은 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거고,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 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테마인데, 요거는 솔직히 저도 좀 궁금한 게 과연 이거 어떻게 보험사가 판단할지 그거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스코티시 폴드로 예를 들면은 유전병 중에서 관절 쪽 유전병 있잖아요. 요런 거는 원래는 보상이 안 돼요. 근데 다만 보험 기간 중에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 기간에 한하여만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유전병이 아직까지는 발병이 안 됐는데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발견이 된 거예요. 갱신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앞으로 갱신할 때에 대해서는 그 진단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도 있잖아요. 범백, 칼리시, 뭐 헤르페스 이런 것들은 원래는 이제 다른 보험사들은 보상이 안 됐어요. 근데 메디치도 여기 보시면 보상이 안 되지만 여기 특이한 점이 가로치고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을 기록한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고 해서,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예방접종을 보통 1년에 한 번씩 맞잖아요. 맞는 경우에 한해서 또 진단을 받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자, 요거는 뭐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명이 없으면 보상이 안 나간다는 건데, 팁을 주면은 요거는 이제 의사분이랑 잘 얘기를 해서 병명을 맞추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보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백신 접종 뭐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원래 보상이 안 되는 거니까 4줄은 넘어갈게요.